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본대입니다. 6월이 성소수자의 달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읽었던 퀴어 소설들을 몇 권 소개해보면 좋겠다 라고 해서 소설들을 모아서 다시 읽고 있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들을 제가 다시 읽고 정리하고 찍고 올리면 6월이 넘어가더라고요. 생각을 잘못했다 하고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딱 한 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이 마침 성소수자의 삶을 다룬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리뷰할 건데 이왕이면 6월 중에 촬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많이 뒷북이긴 하지만 아주 진한 것보다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냥 최근에 읽었기 때문만 리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한국 퀴어 소설들 중에서 좀 새로움을 발견했던 그런 소설입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배우 공상표의 필모그래피입니다. 일단 책의 겉모습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 제목이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저는 이 제목 알고 있기만 하고 읽지 않았었는데, 왜냐면 이 겉표지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토록 흥미로운 제목에 이렇게 진지하고 재미없는 표지. 그래서 손이 안 가고 있었는데, 제가 아는 분의 책장에 이 책이 꽂혀있길래 저분도 이 책을 읽으셨군, 나도 읽어야겠다 하고 읽었어요. 근데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한 번쯤 덮을 거 아니에요? 책장에 넣어야지 하고 보면 순간 이렇게 됩니다. 너무 어울리는 표지였더라고요, 이 표지가. 과거에 표지를 욕했던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표지는 그렇고, 제가 이 겉모습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표지보다는 이 제목의 어순, 띄어쓰기였는데요. 여러분, 이 제목이 뭐라고 읽히세요? 아는 사람만 아는 배우 공상표의 필모그래피 라고 읽히지 않나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아는 무명의 공상표의 그저 그런 필모그래피 이렇게 읽히거든요, 저는.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 아시죠? 그 책이 원래 의미대로라면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되어야 된대요. 근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감상의 이유인지 어떤 이유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된 거죠,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제목이. 그래서 원래 의미대로라면 존재라는 것이 참을 수 없이 가볍다가 되어야 되는데, 참을 수 없는 어떤 존재의 가벼움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이 책도 비슷해요. 왜냐면 책을 읽으면 이 공상표 씨가 아는 사람만 아는 배우가 아니거든요. 대세 배우예요. 그래서 배우 공상표에 아는 사람만 아는 필모그래피가 되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아는 사람만 아는 배우 공상표에 여기까지 하고 띄어쓰기를 필모그래피 이렇게 했으면 좀 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또 책등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만 아는 배우 공상표의 필모그래피. 아무튼 이렇게 제목에서부터 흥미를 끄는 이 책, 도대체 그 공상표에 아는 사람만 아는 필모그래피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공상표의 본명은 강은성. 스타일리스트로 오랫동안 방송계에서 일해온 엄마 김미승의 강력한 권유로 아이돌을 준비. 하지만 아무래도 없는 끼와 재능, 무엇보다 넘을 수 없는 박치라는 큰 산을 만나 연기자로 전향. 하지만 연기자라고 없던 끼가 생기겠습니까? 엄마 김미승의 동료이자 연인이자 개그맨 매니저로 오랫동안 활동한 양병진의 눈에 강은성은 숙게 없고 내성적이고 성격이고 에너지고 뭐든 그냥 다 무난한 좀 예쁘장하고 키 큰 그런 남자아이에 불과했죠. 무엇보다 고등학생식이나 되어서는 눈을 이렇게 내리깔고 엄마 김미승의 지시를 군말 없이 따르기만 하는 이 강은성을 두고 양병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될 거라고도 하지 않았지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맙니다. 바로 그해 경쟁률 100대 1에 이르는 예술대학 연기과에 수시 합격, 그리고 군 제대 후에는 이름을 공상표로 바꾼 게 진짜 운을 틔워준 건지 뭔지 유명 감독의 신작 오디션에 합격. 바로 그 데뷔작으로 칸 영화제 레드카펫까지 밟게 된 거죠. 그 이후 그 데뷔작을 뛰어넘을 만한 작품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럴듯한 배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중이었죠. 남들은 십수년 노력해도 얻을까 말까 한 그것들을 한 손에 얻은 영앤리치 공상표. 그러던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을 모두 경악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바로 공상표 본인이 모든 스케줄을 마다하고 방 안에 틀어박히기를 선택한 거죠. 그의 소속사 대표이자 친누나인 강은지는 처음에는 그냥 좀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끊었던 약을 다시 복용하기 시작하고 먹지도 씻지도 않은 채로 2달여간의 시간이 흐르자 속이 타기 시작하죠. 그러던 어느 날 오늘도 방 안에 박힌 공상표를 꺼내기 위해 노력하는 강은지는 그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합니다. 웬일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공상표.
강은지는 이제야 얘가 일상으로 돌아오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가 그 제안을 수락한 데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누나, 나 게이야. 사람들이 들을까 불안한 강은지는 속도 모르고 시원하게 커밍아웃을 하고 나가버리는 공상표. 게다가 잠시 후 웨이터가 강은진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공상표 씨가 방금 나가면서 동생분의 커밍아웃을 축하하는 의미로 누나분이 모든 테이블에 와인을 돌리기로 하셨다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공상표는 가족 단톡방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톡만 남기고 사라져버립니다. 꼬여버린 공상표의 스케줄과 불어나는 그의 게이설 찌라시를 막느라 정신없는 김미승, 강은진 두 모녀. 이 두 모녀의 이야기로 이 소설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이 두 모녀는 공상표가 어릴 때부터 좀 남달랐다는 거를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특히나 이렇게 잘 나가는 배우가 됐다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사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었고 공상표 스스로도 그렇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 도대체 왜 이 험난한 연예계 생활에서 스스로 자기가 게이라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이 두 모녀는 공상표의 가짜 열애설을 만들기로 계획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신인 배우 한수희를 통해서 어렴풋이 공상표의 잠적의 이유를 그리고 숨겨온 과거의 실마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책은 1,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부는 지금까지처럼 공상표가 잠적을 하고 그의 뒤를 찾고 쫓는 이야기이고 2부는 좀 특이하게 진행이 돼요. 공상표가 어떤 다큐멘터리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진행하는 인터뷰와 그리고 나중에 밝혀지는 거지만 공상표가 쓰는 소설이 이 두 개가 교차가 되면서 진행이 됩니다. 좀 새로운 퀴어 문학 같아서 소개한다고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한국 퀴어 소설들은 대부분이 본인의 정체성 고민, 주변 사람들과의 인정 욕구, 그리고 겪는 차별 이런 이야기들이 대다수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들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물론 성소수자 이야기가 주된 주인공의 이야기로 나오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러면 개인의 정체성 이야기로 먼저 시작이 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긴 하지만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좀 이제는 좀 다양해지지 않았나? 좀 서사의 폭이 넓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소설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소설의 설정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이 책의 주인공 공상표의 직업이 많은 직업군 중에서도 특히나 사생활이 이슈가 되기 아주 쉬운 그런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커밍아웃을 한다는 거는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직격타고 그걸로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유명인이 왜 커밍아웃을 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요. 당연하니까. 그래서 이 공상표가 내가 배운데 커밍아웃을 해도 되나? 라는 내면의 고민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커밍아웃을 하면 안 되는 얘가 정체성을 밝히면 안 되는 이유로부터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설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 소설들의 주된 주제였던 공상표가 겪을 차별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함은 전제로 깔고 시작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엄마랑 누나가 공상표가 어릴 때부터 좀 다르다는 거를 내심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의 시작이 공상표의 괴해설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커밍아웃을 한다는 것, 즉 자기 자신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나 절망적인 일이 되는구나 라는 게 너무 잘 보여주는 설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는 사람만 아는 배우 공상표의 필모그래피를 소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거 말고도 재미있고 의미 있는 퀴어 소설들이 있다면 댓글로 소개해주시면 저도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퀴어 소설들이 지치지 않고 많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